이제 항상 그러함. 자, 항상 그러함. 항상, 자, 오리 다리는 언제부터 짧았어요? 원래. 본래. 하그 다리는 언제부터 길었어요? 원래 그러한 것들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요. 그러니까 노자장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자꾸 인간이 만든 것으로 가지쳐서 나가려 하지 말고 본래의 모습이 뭔가를 한번 돌이켜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가 연어를 제일 좋아하는 생선인데, 그 생선 중에 제일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어가 치찰이 태어난 것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계속 이 생명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난 그게 연어란 놈이 뭐랄까 우주의 도를 깨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도 그놈이 깨우치고 그런지는 않겠지만 그걸 이렇게 구현하고 사는 모습 같아서 나중에 혹시 제가 죽은 뒤에 뭔가 되냐고 조물주가 묻는다면 나 연어 시켜주세요 하고 싶어요. 자, 항상 그람이 뭘까? 우리 돌아갈 곳을 알아야죠. 항상 그란 게 뭘까를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인의 없어도 사람들 아파하지 않잖아. 그래 그거 아니야. 네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항상 그런 것은 뭐냐? 역시 이야기꾼인가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 있죠? 이게 위에 있는 게 나무잖아요. 이 나무가 원래 이랬어요? 나무가 이러지 않았죠. 이것은 잣대대고 잘라내고 못 잘라내고 몇 번 밀어서 이렇게 나무가 이 책상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위가 중요하네. 맞습니다. 인위 중요합니다. 근데 장자 던져주고 싶은 이야기는 비유 이야기예요. 이야기. 자, 여러분, 야 그냥 나무로 서 있는 것보다도 이 책상 되니까 너 좋지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무 입장이 되어보세요. 나무는 이게 되고 싶겠어요? 서서 지 멋대로 자라고 싶겠어요? 멋대로 자라고 싶겠죠. 그러면 벌써 답은 다 나온 겁니다.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규범을 정해서 이렇게 살아 올가매는 것은 마치 목수가 나무를 가공해서 뭘 만들고 하는 행위와 같고, 원래 떨어져 있는 것을 가짜 삼겹살 만들기 위해서 막 묶어놓으면 가짜 삼겹살 되죠. 그런 식으로 억지로 막 묶어놓은 게 아니라 그 묶임을 당하는 것, 그것이 네 자신이라고 생각해봐라. 를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장자 4편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 붕쇠가 될 수 있고 붕쇠처럼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주체적인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걸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웅얼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렇지 누구에 의해서 쓰임을 당하는 거기에 얽매이고 그것이 진짜 즐거움이라고 착각 속에 살면 안 돼요. 이게 장자가 던져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내가 말하는 항상 그러함, 상연, 상도 항상 그러한 도, 우리의 본성, 도는 뭘까? 하면서 딱 던져준 말이 첫 마디, 갈고리하고 먹줄, 그림새 구분자, 이것도 다 낯설죠, 여러분, 우리. 근데 이 갈고리는 물건 찍어내는 갈고리가 아니고 도구로서 동그라미를 그리는 도구를 이야기해요. 사진 찾아보면. 그 다음에 먹줄은 여러분 아시죠? 팅팅 하면 직선 딱 긋는 거. 자, 어떤 둥그람을 그리는 것, 네모를 반듯한 그 직선을 긋는 것. 자, 그림새는 요즘에 컴파스란 말이 더 익숙할 거예요. 컴파스 둥근 거 만드는 것, 구분자, 직각자, 그건 네모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공된 가구들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은 사실 그 기구의 본래인 나무의 천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장자가 이야기하고선 그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를 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비유예요. 우언입니다. 여러분이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남자가 여자 보면 끌려요. 마누라 있으면 항상 같이 있고 싶어요. 아니, 과거형이더라도. 현재는 전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원래 떨어져 있는 것을 막 노끈이나 줄라, 악교와 칠로 억지로 붙여놓은 것들이 많아요. 가능했다면 여러분들 가구를 보시면 자개장에 거기에 밖에 있는 전복 껍질하고 그 칠하고 나무가 서로 붙어 있고 싶을까요? 그걸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인간한테는 좋은지 모르지만,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아닐지 몰라요. 그건 인위적인 거예요. 그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뭐냐? 사실 소망이라면 전복은 난 내버려 두고 그냥 바다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죽게 일 거예요. 그죠? 껍질 벗겨, 다 속 파먹고 껍질 벗겨서 그걸 박편 만들어서 붙이고 이걸 원하겠어요? 자, 이러한 것들은 다 인이고 진정한 천성이 아니야. 그런데 이게 내가 지금 나무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그래. 아까 말한 예와 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등등을 가르는 기구가 예, 악이었어요. 여러분들 논어보면 8일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8일편은 뭐냐면 일은 줄인데 8명이 늘어선 그 줄을 일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줄이 8개면 몇 명입니까? 8, 8에 64, 64명이죠. 64명이 그룹 무용을 해요. 그걸 8일무라고 그래요. 근데 이란 춤은 누구만이 출 수 있고 누구만이 그걸 감상할 수 있냐면 누구 걸 같아요? 64명을 다 놔두고 야, 너희들 춤 한번 춰봐. 나 술 한잔 하게. 누구일 것 같아요? 왕이에요. 그런데 어떤 권력자가 그걸 흉내내고 있어요. 공자가 뭐라 하냐. 저런 뭐 없는 놈. 저거 하나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요놈은 뭐만 할 놈이다. 하고 떴잖아요. 자, 음악이라는 게 뭐냐. 그렇게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거.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와 악은 이제 두 가지 구실을 하는데요. 마치 뭐가 하냐면 예는 갈라놓으면 악은 또 합쳐준다는 느낌을 좀 갖긴 해요. 예악은 이제 다른 측면이고. 어쨌든 사람들은 예, 악이라는 외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서로 어떤 예의를 차린다고 구슬구슬하고 인사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의 본성이냐, 천성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과 의라는 이런 덕목을 딱 제시한 다음에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잘해야 해. 안색을 부드럽게 하고 잘 지내야 해. 하고 억지로 지내고 있어요. 그거 아니야. 인의 때문이 아니라 인의 때문에 여러분 주위 사람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 도가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칸트식으로 하면 정언명령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어떤 대가라든지 이유를 위해서 살면 그건 이미 천성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 던져놓고 그러면 내가 말한 천성은 뭐냐. 자, 이건 세상에는 저절로 둥근 것이 있어. 세상에는 저절로 반듯반듯한 게 있어. 그 예를 제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해설을 따왔는데 오늘 세상에 정말 저절로 둥근 게 뭐 있던가요? 나는 아침 이슬방울로 봤어요. 참 예쁘죠? 얼마나 둥글둥글해요. 그 다음에 저절로 반듯반듯한 거 있어요. 사대에 가서 서리바람 서 있는 거 보세요. 반듯반듯하죠. 그 다음에 하늘처럼 저절로 둥근 것, 대지처럼 저절로 둥근 것. 이거 딱 하면 이제 일부 과학 신봉자들은 그래. 그러니까 동양철학 영털이지. 무슨 하늘이 둥글어? 뭐 땅이 네모져? 말도 안 돼. 그렇습니다. 동양 사람들 참 그 비과학적입니다. 왜 하늘이 둥글어요? 하늘은 모양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주는 무한하죠.
땅이 네모지던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자가 그랬듯이 그것들은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물리적으로 둥글다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네모지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동아시아의 옛날 동전은 전부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뭘 상징해요? 하늘과 땅이에요. 자, 하늘이 물리적으로 동그랗다는 게 아니라 하늘의 운행이 둥글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져보세요. 궤도를 빙빙 도는 위성들 다 둥글게 돌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직선 아니에요. 둥글둥글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원만하다는 말을 써요. 이게 하늘이 하는 일이에요. 원만. 그러니까 속성이 둥글다는 거예요. 속성. 그러니까 불교에서 사대를 이루다 지수화풍, 사람이 뭐 물과 뭐가 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지수화풍이 상징하는 그 특성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지 그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땅은 왜 네모져요? 우선 일단 와닿는 게 여러분 정전법이란 말을 알죠? 정전법, 정약용 선생님이 그렇게 주장해도 정전법, 주나라의 법, 이게 정전법이에요. 우물정자 그으면 9개의 땅이 되죠. 요 하나는 공전, 국가의 땅이에요. 나머지는 개인 땅. 그래서 이 8명이 이 공전을 열심히 일한 다음에 시간 남으면 자기 땅 가꾸는 것. 그에 따라서 여기서 나온 것은 국가 소유, 나머지는 개인 소유. 그러면 그게 10분의 1에 써줘요. 자, 이런 정전법을 실시하는데 땅을 관념적으로라도 생각할 때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딱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땅은 네모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땅은 북으로 올라갈수록 춥고 남으로 갈수록 따뜻하고 동으로 갈수록 해가 빨리 뜨고 서로 갈수록 해가 늦게 뜨지만 동으로 갈수록 해가 빨리 지고 서로 갈수록 늦게 져요. 그래서 땅은 방정해요. 그래서 땅은 반듯반듯 성품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들이 콩 심었는데 갔더니 팥 나든가요? 아니에요. 팥 심으면 팥 나고 콩 심으면 콩 나요. 그래서 땅은 방정, 반듯반듯해요. 땅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땅이 네모지다는 게 그것도 아니라.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장자가 꿈꾸는 천성인 거예요. 도예요. 억지로 둥글게 만들려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이건 뭐예요? 돼지처럼 저절로 네모난 것, 방정한 것, 네모난 것. 그래서 오타네요. 자, 부모와 자식은 너구리를 묶었어요? 악엽풀로 붙였어요? 저절로 붙죠. 애인들끼리는요, 뭘로 묶었어요? 이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러니까 묵자가 말하는 겸해설 같은 것도 이 범주 안에 들면 여러분들이 장자가 말하는 재물론의 재물을 이해한다면 삼남만상 모든 것이 도의 산물이라는 걸 깨우치는 순간 전부 다가 형제가 돼요. 그러면 그 저절로 가족처럼 가까이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도로 돌아서 하나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 다 안을 수 있는 저절로 묶이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게 올바른 방향이지, 가령 애인한테 일주일에 2번 전화 안 하면 이혼 사유, 이런 식으로 법에 의해서 사람을 묶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잘 들었죠? 아침 이슬을 둥글어요. 서리발 저 혼자 반듯해요. 하늘 항상 원만해요. 대지는 방정해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 앞에 그림 생각나십니까? 도에서 덕으로 인, 의, 애,
법으로 가는 것은 좋게 말하면 문명화의 길이라면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자연하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순임금이 육아에서 제일 위에 두고 있는 사람이 여순이거든요. 여순 시대라고 들어보셨죠? 순이 인의를 강조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좋은 말이긴 해요. 인의.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뭐가 하나 두 사람이 있는데 인의를 덕목으로 설정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의를 강조한 순간 세상은 둘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져요? 인자와 불인자로 나눠져요. 정의로운 사람과 정의롭지 않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인간이 결정하게 되면 사회의 결정권자를 가진 통치자의 생각에 따라서 그건 금방 틀리게 마련인 거예요. 따라서 인의 방향, 인의, 인의로 안 되면 뭘 반성해야 하냐면, 인의로 안 되면, 우리가 덕을 잃어버렸나? 이렇게 봐야 하는데, 인이 안 되면 의로 달려가. 의가 안 되면, 이 말로 설득해서는 안 되겠구만. 어떤 규범을 만들자고 예를 만들어. 예를 했는데 안 먹으면 법을 설정해서 처벌을 해. 감옥에 보내.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천만에 그건 방향이 잘못된 거야 하면서 자 봅시다. 인의를 강조한 순간에 인간들의 삶이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명화의 길과 그다음에 도로 돌아가는 자연화의 길, 양쪽 길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한쪽 길만 고집한 순간 인간들은 진정한 붕세로서 삶을 잃어버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무언가를 위해서 순사하게 돼요. 목숨을 바치게 돼요. 자, 다시 이제 내가 설명해 볼게요. 처음 보면 소인은 이익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 선비는 명예 혹은 명성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 대부는 가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 다음에 성인은 천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데 사실 여기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뒤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 무슨 이야기냐면 성인이 노장책에 나오면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그 노장이 이상형으로 여기는 신인, 지인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 성인의 용어는 유가도 똑같이 써요. 법과도 똑같이 써요. 심지어는 불교에서도 부부처럼 성인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성인이라는 말을 제일 즐겨 쓴 사람이 뭐냐? 천자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성인이라는 말을 써요. 아마 여러분들 중국 영화 보다가 저 청나라 때 황제가 나왔고 자기를 갖춘 성인은 하는 경우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성인은 천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자를 따진 거예요. 자, 위로 또 올라가 볼게요. 소인은 쉽게 따지면 농민과 상인들을 가리킵니다. 일반 서민들을 가리키죠. 서민들은 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아니, 인의를 주장했는데 왜 그렇게 돼? 자, 육아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소인하고 군자는 뭐냐? 소인은 육체 노동자예요. 노력자예요. 힘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갈수록 노심자,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력자는 노심자, 마음을 쓰는 인텔리겐처를 위해서 봉사해야 해요. 그게 뭐예요? 의예요. 올바름이에요. 그 올바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해요? 땅을 열심히 갖고 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공전을 열심히 가서 일해서 이익을 창출해야 해요. 그러니까 소인들은 인의의 연장선에 있어서 소인으로서 직분 올바름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금 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진정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익 때문에 평생을 바쳐요. 풍세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세금 내기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간혹 그런 생각 안 가지세요? 제가 한 40대, 50대까지는 정말 세금, 언제 집 한번 가져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여러분은 다 얼굴이 다 유족하셔서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바쳐 사는데 그렇게 온 것은 뭐냐면요. 저 위에서 이 일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네 일을 창출한 거예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 일을 생산자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 다음에 선비, 그 다음 계층이죠. 선비는 뭐 때문에 이름을, 이게 명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왜 명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까요? 선비의 최대의 목표가 뭐죠? 뭐라고 크참 말하는데 결국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벼슬 하기 위한 거예요.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한 거예요.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꼭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명성, 명예, 명망이에요. 그래서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했는데 사실 들여다보고 보면 나도 한 자리 해먹고 싶다는 욕망에 명성을 바쳐요. 그렇게 사회에서 규범을 정해놓은 거예요. 인, 의 이렇게 가면 선비는 이거 해. 중간 간부로서 해야 하니까 네가 그러니까 이 실무적인 그 능력도 쌓고 등등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대부는 뭐냐? 대부는 수신제가 치국에 해당되는데 여러분들 요즘 우리는 소가족 제도잖아요. 근데 옛날에 수신제가 할 때 가 하면은 작은 개념이 아닙니다. 큰 집, 작은 집, 먼 집. 가령 제가 이제 해남 옥천면에 사는데 옥천면 우리 동네는 옛날에 다 양씨였어요. 옥천면 영신리 그 자체 전체가 뭐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은 제후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가 감을 위해서 순사한다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근데 이 가문은 뭐 때문에 존재하느냐? 뒤에 나오면 천자를 위해서 존재해요. 천자는 천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어요. 근데 물어봅시다. 그 천하는 누구를 위한 천하가 되어야 해요? 근데 그 당시 정통적으로 모든 백성은 내 신하 아닌 자 없고 모든 땅은 내 땅은 아닌 게 없는 게 옛날 구조 아니에요? 이제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민주라고 하지만 큰 차이 없습니다. 세계 1%가 세계 68%가 얼마의 부를 갖고 있다면서요. 옛날과 지금 우리는 광명 대천지에 살고 있고 옛날에는 원시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우리 사회도 다시 한번 더럽게 봐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체를 다해서 얼핏 보면 여러분들 천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최고로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 집 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 천자라고 성인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천하예요. 아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쭉 놓고 보면 이것은 사람의 천성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자, 세상에서 제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어도 천하를,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 즐기고 그럴 수 없어요. 누구만이 즐길 수 있느냐? 도를 깨우친 사람은 우주가 다 내 거예요. 자, 소동파 이야기 한번 잠깐 인용할까요? 여러분들 청풍명월, 세상에 제일 소중한 거죠. 어떻게 보면 청풍명월. 청풍명월은 누가 그걸 누릴 수 있어요? 도를 깨우친 자만이 청풍명월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청풍명월 그 이야기는 내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뭘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맛은 뭘까? 생각해 볼게요. 내가 도라면, 도의 경제에서 산다면 세상 모두가, 트럼프도 내 새끼요. 시진핑도 내 새끼요. 이런 경제에서 살 수 있는 게 붕세운동이에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놈들은 공통적인 게 뭐야? 순사예요. 이 순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국 열정할 때 순이에요. 노장한테 물어볼 때 순국 잘했어요. 순국?
야, 나라가 지금 어떤 누구의 나라인데 뭐 가서 목숨 바쳐. 네 목숨은 나라보다 더 큰 우주적인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 이놈아. 근데 거기다 목숨 바쳐 라고 똥칠지 몰라요. 정말 그런 배짱으로 사십시오. 그런데 우리 지금 국민들이 나는 국힘파, 나는 민주파, 나는 좌파, 우파. 정말 한심한 거죠. 국가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누구누구파, 친 Y파, 친 H파 이렇게 사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순자도 붙여주면 아까워. 순자 붙여.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제대로 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야, 그래도 이익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숨 바친 사람이 훨씬 위대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장자가 또 예를 한번 들어줍니다. 여기에 양치기가 있어. 근데 한 놈은 이름이 장이야. 한 놈은 이름이 고기야. 근데 이것도 이제 장자가 이름을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장자는 뭐 감출장자도 됐고, 그 다음에 우리 TV에 할 때 서장할 때 장도 되고, 뭐 불경에서도 쓰는 그 장자고 그러는데, 이 장에 갖고 있는 뜻이 안으로 내장하다는 뜻도 있고 착하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저 고기라는 친구보다는 좀 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좀 더 착하고 좋은 놈인가 봐. 그럼 곡은 뭐냐? 곡은 말로 곡식이에요. 자, 곡식을 왜 사람 이름으로 썼을까? 안 와닿죠? 제가 할게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있는 이 밥통아 하고 같은 뜻이에요. 야, 곡식 축내는 이 밥통 같은 놈아.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지어놨어요. 근데 이 두 놈들이 양을 치러 갔는데, 양을 저녁이면 데리고 들어야 하잖아요. 다 잃어버렸어. 두 놈 다가. 그래서 한 놈한테 책은질했어. 너 뭐하냐고 책을 양을 잃어버렸냐? 그랬더니, 아이, 제가요, 공부를 좀 하냐고 책을 좀 보고 있었는데, 책에 빠져있는 순간 양들이 없어졌대요. 그게 장이에요. 곡은 뭐냐? 제가 주사위 놀이 하면 꽤 치고 그래서 그 연수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없어졌대요. 자, 여러분, 양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장은 너 잘했다. 곡은 너 못했다 할 거예요? 두 놈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비유로 따지면, 소인은 이익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 그것은 저 주사위 놀이나 하고 있는, 그러나 목숨을 바쳤다는 가장 소중한 걸 잃었다는 것은 똑같아요. 책 본다고? 사실 책이라는 건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장자에 의하면 성인의 찌끄러기가 책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책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다 담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책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다 찌끄러기예요. 여러분들은 큰일 났어요. 찌끄러기를 강의하는 더 찌끄러기를 듣고 있으니까. 네,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깨우쳐야 하는 거예요. 자, 양을 잃어버린 것은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양 잃었다는 것은 던져버리고 그 중간에 책 읽었냐, 주사위 했냐 갖고 따지고만 있어요.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얘는 백이숙제 다 아시죠? 백이숙제가 뭐가 멋지냐? 백은 우리가 백중숙계 할 때 백입니다. 그래서 백 하면은 제일 첫 형을 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숙, 그래서 숙제예요. 그래서 백이는 첫째, 숙제는 셋째예요. 첫째, 셋째. 근데 백이가 당연히 이 고죽군의 왕자입니다. 왕위를 물려받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셋째 놈이 똑똑하거든. 인품이 괜찮거든. 거기에 마음을 줘서 왕위를 저놈이 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백이가 딱 보더만 아버지 뜻이 그렇구나. 그리고 동생이 나보다 훨씬 낫지 싶어서 도망가 버려요. 왕위를 계승하지 않고 그한테 가기 위해서. 그랬더니 셋째가 가만히 붙더니 형이 왜 갔지? 이래서 나한테
아유, 형 놔두고 내가 이 짓거리 하고 그 왕이 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돼. 또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고주군의 왕위는 누가 맡았게요? 둘째가 맡았어요. 저 둘째거든요. 둘째. 야, 그런 사람이 백이숙제예요. 근데 그 백이숙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 주나라의 무왕이 이 은천자의 나라를 물리치고 소위 역성혁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항의를 하죠. 신하로서 임금을 죽이자 짠짜짠짜 등등 해서 주나라 딱 성립하자 이제부터는 세상에 도가 없어졌으므로 수양산에 가서 그냥 죽는 게 아니고 고사리 캐 먹다가 죽었어요. 우리 우리나라 옛날 생육신 아니 사육신 같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했지. 에이, 치사하게 고사리는 캐 먹어. 죽으려면 깨끗이 죽어버리지. 어쨌든 백이숙제는 동아시아 정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이가 사기열전을 썼을 때 열전 제1편이 백이열전이에요. 백이숙제 열전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백이숙제면 와, 깨끗한 양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토척은 성이 몰라요. 근데 직업은 뭐냐? 도예요. 직업이 도인 척이란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둑놈의 보통 명사화 될 정도로 토척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예, 도척 같은 놈아 하면요. 그런데 이 백인은 수양산 안에서 죽었어요. 제명이 못 죽었어요. 뭐래? 명예를 위해서. 도척은 뭐냐? 도척은 어떻게 하면 도둑질 더해서 많이 챙겨 먹을까 하다가 죽었어요. 딱 던져놓고 숨을 다시 던집니다. 우리 현실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도척보다는 백이가 낫지라고 하겠죠. 그러나 장자는 이마 쓸데없는 데 목숨 바친 것은 똑같아.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말한 본래 그러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야. 더한 것을 위해서 바쳐야 해. 그럼 더한 것이 뭔가를 우리 보러 가야죠. 시간이 많이 됐으니 좀 서두를게요. 자, 이건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진짜 잘 산다는 건 뭘까? 이제 증자와 사출은 아까 인, 의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거에 대해서 목매는 산 사람이에요. 그거 정말 잘 산 게 아니야. 왜? 인, 의는 인간의 선천적으로 우리가 부여받은 어떤 우리의 속성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항상 인을 강조하면 인하지 않는 사람이 생겨나는 양분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 된 길이 아니야. 그 다음에 유아도 유아. 요즘 TV에 한 반틈이 먹거리인가요? 최고의 미식가, 최고의 맛 변별사.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냐면 A라는 강물, 쉽게 갖다 합시다. 영산강물 30%, 섬지강물 70%를 딱 섞어놓고 이 친구한테 물 마셔보라면 영산강 좀 상급수가 너무 많이 끼었구만. 30대 7인데? 아니 30대 70인데? 라고 맞힐 정도로 이 맛을 갖고 있던 친구래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맛있는 음식들 막 레시피 만들고 음식 종류 따지고 어쩌고 따지는데 이러한 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나 여기에 해삼이 잡혔어요. 크고 뭐한 것을 어디로 가야 해요? 천자한테 가야 해요. 작은 건 누구한테 가야 해요? 가요. 나중에 해삼은 어부들이 잡지만 해삼은 어부들은 먹으면 안 되고 니들은 미더덕이라 먹어. 이렇게 맛을 계급시킨 게 유화예요. 어쨌든 내가 잘한다는 것은 유화처럼 오미를 잘 구별해서 그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이끄는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니야. 잊어버리니까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진짜 맛을 아는 사람. 나는 이 글을 읽다가 며칠 전부터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눈 뜨면 원래 그런 의도로 먹은 건 아닌데 약 먹기 위해서 맹물 한 컵을 마시고 마당에 나가서 공기 한번 호흡을 해요. 아, 물맛이 그렇게 좋은 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아무 맛 없는 물맛이 가장 맛있는 맛이다라고 느낌이 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쩌면 도에 가까워져 가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잘 아직 멀었지만요. 그러니까 아침에 신선한 공기, 그 공기 속에서 어떠한 향기보다 더 상큼함을 느끼셨다면 여러분들은 문명화 쪽에서 돌이켜서 자연화 쪽을 향해서 가는 첫걸음을 뛴 거예요. 어쨌든 오미, 사강 아까 궁상각시 음악 만든 사람, 그걸 잘 듣는 거, 그걸 만드는 사람이 잘 듣는 사람 아니에요. 귀는 뭘 들어야 하냐면 우리 1학기 때 지난 학기에 배웠던 것이 뭐였냐면 세상에는 세 가지 소리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인내,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떠들어대는 사람이 내는 피리 소리, 사람의 소리, 인뇌. 그 다음에 돼지가 내는 치뇌, 돼지의 소리. 그러한 것을 다 운행하는 이 우주 삼라만상의 도의 소리. 그걸 천례라 한다고 그랬어. 진짜로 좋은 귀라면, 잘한 귀라면 뭘 들어야 해요? 오송 구분하고 뭐 음악은 누구는 쓰라쓰라 이런 짓거리 하는 게 아니라 천례를 듣는 힘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깔 이야기를 아까 했으니까요. 이주처럼 오색을 구분해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뭐뭐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여러분들 하루 중에 언제 하늘이 제일 아름답던가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비슷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천 따지 건물이라도 현, 자, 아침이든 저녁이든 다 어둠과 밝음이 교차되는 점이에요. 그 점을 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검정과 밝은 색이 교차하는 그 점이에요. 거기에서 밝음은 색깔이 없는 거예요. 검정도 사실 색깔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색깔을 합쳐놓으면 검정이 돼요. 세상의 모든 빛을 다 합쳐놓은 투명한 것이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진짜로 잘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저는 온갖 색깔이 다 들어있는데요. 라고 이 공기를 보면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 그래서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듣는다, 잘 본다, 잘 느낀다는 뭘 두고 하는 이야기냐? 천성을 느끼고 천성을 보는 거고, 그 천성을 보는 점은 바로 도로 돌아가는 점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맛에 현혹된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먹방 프로 제발 안 보게 해요. 정말 나쁜 프로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여튼 여러 면에서 저는 그 먹방 프로를 안 보려고 합니다. 제 체중 관리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요. 여러분들 아침 일어나셔서 물 한 컵 떠서 마당에 혹은 베란다에 나가셔서 공기의 상큼함과 맑은 물의 그 맛, 그것을 느끼고 음미할 수 있으면 점점 도로 돌아가는 길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했으니까 이야기를 제가 하나만 해줄게요. 짧게요. 옛날 공자가 어디 시골을 가는데 허리가 구부정한 곱사가 매미를 잡고 있는데 매미를 잡는 게 아니라 매미를 막 줍고 있어요. 줍고 높은 놈은 막대가 툭툭툭툭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땅에 있는 물건 줍듯이 줍고 있는 거예요. 공자가 묻습니다. 아니, 어떤 비결이 뭐죠? 자, 여러분들, 매미를 잘 잡는 옛날 매미는 중요한 식재료이기도 했습니다. 옛날 매미 튀겨 먹기도 하고, 또 매미는 중요한 한약재이기도 했어요. 아마 그래서 매미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매미를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매미를 잘 잡을 수 있어? 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던지면서 이렇게 내가 질문 하고 싶어요. 1번, 달리기를 열심히 해서 스피드를 늘린다. 2번, 날개를 만들어서 나르는 연습을 한다. 그럴까요? 여기에 장자는 도로 돌아가는, 즉 수렴하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잡으려면 반은 잡고 반은 놓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줍듯이 줍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막대기가 있는데 이걸로 이제 매미를 높은 놈은 잡는데, 이 막대기 위에다가 구슬을 올려놓고 안 떨어뜨리는 연습을 한대요. 2개를 올려놨어요. 포개해서. 서커스 연상하십시오. 그래도 이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매미를 잡으러 갔더니 놓치는 놈이 거의 없더란 거예요. 3번째, 3개를 올렸어요. 10마리 중에 놓친 게 겨우 1마리래. 나중에 5개를 올렸더니,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구슬을. 그랬더니, 이제는 가면 그냥 죽는데, 놀라운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매미가 도를 상징한다면 그 도는 어떻게 깨우치냐면, 멈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훈련을 뭘로 시켰느냐, 이렇게 해서 5개가 쌓일 정도로 이렇게 훈련을 했더니, 딱 보면 자기는 몸뚱아리가 커다란 고목나무 밑둥이 같이 느껴질 정도로 움직임이 없어요. 미덕이 없는. 그리고 내가 손을 딱 들면 죽은 나무까지 하나 푹 보던 것처럼 움직임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미란 놈이 이렇게 무슨 막대기가 쭉 올라오는데 죽은 나무까지 올라오네 라고 생각하지, 어떤 살기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툭툭툭 죽는다는 거예요. 자, 뭔가를 잡는데 뭘로 잡느냐면 빠름으로 잡는 게 아니라 느림과 멈춤으로 잡아요. 이런 이야기를 툭 들어주면서 이해가 좀 되셨어요? 도를 찾는다는 것,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해되셔요? 아직은 다는 안 되시지만 어쨌든 발상이 참 멋있잖아요.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는데 훈련법이 거꾸로 미동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동하지 않는 연습. 전부 줄이고 미동하지 않는 것은 줄이는 겁니다. 정입니다. 정.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구슬을 올렸을 때 이 집중하는 순간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매미 많이 잡아서 돈 벌어서 장가 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다 비워버리고 머리도. 왜 이런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극도의 정지와 극도의 그 비움, 그게 허정이죠. 그걸 이루는 순간 도가 짠 하고 느껴져요. 이제 오늘 강의로 다 이해하셨다면 정각이 해야죠.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도에 좀 더 가까운. 그래서 장자는 이제 제 뒤에 보면 책에 보면 그런 겁니다. 남이 정해놓은 균에 의해서 남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지 마라. 멋진 여기 가구가 만들어졌어. 이 가구는 나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좋아하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해.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삶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붕세라고요. 그게 붕세라고요. 자, 붕세를 위해서 자, 오늘까지 하겠습니다.